왜 많은 어르신들이 80을 넘기고 나서부터 눈에 띄게 기운이 빠질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고 똑똑하던 분들조차 갑자기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80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가 전적으로 타고난 유전자나 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80을 넘긴 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삶의 활기를 잃게 되는 잘 알려지지 않은 5가지 뜻밖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식습관이나 흡연 운동처럼 흔히 거론되는 이유가 아니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묘하고 깊은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원인들을 알게 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80 이후의 삶을 가로막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미시적 사회 접촉의 상실. 80세를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눈에 띄게 기운이 빠지고 예전보다 활력이 줄어든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꼭 병이나 큰 사고, 유전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사라지는 어떤 습관이 그 배경에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미시적 사회 접촉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어렵지만 그 내용은 아주 익숙합니다. 친한 친구나 자녀들과의 만남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누던 짧고 사소한 인사말들, 눈인사 짧은 농담 가벼운 인사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우편함을 확인하며 집배원 아저씨와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하고 한마디 나누고 시장에 들렀다가 채소가 싱싱하다고 상인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골목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웃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던 일들. 이런 사소한 접촉이 단지 정겨워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내가 이 사회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강화하며 뇌의 사회적 회로망을 자극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장면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80이 넘으면서 혼자 시장에 가는 대신 자녀에게 부탁하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낯선 사람과 말 섞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무릎이 시큰거리니 아예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연결점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가 일어나는 줄도 모릅니다. 그냥 이제는 단순하게 살고 싶다. 불편하니까 안 나가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북돋우며 몸에 나는 아직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작고 반복적인 사회적 교류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강정호 어르신 올해로 84세 되신 분은 매일 아침 성북동 커피집에 들르십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직원에게 오늘도 날씨가 제법 춥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길 건너 편의점 앞에서 항상 서 있는 동네 친구 3분께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합니다. 그 5분의 짧은 반복이 그분의 하루에 리듬을 만들어주고 자신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이러한 접촉이 사라지면 뇌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올라가며 면역력이 약화되고 결국엔 기억력과 집중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먼저 늙는 것입니다. 하루 중 누군가와 나누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작은 볼일조차 귀찮아져서 외출을 피하게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나 또한 그들과 말 걸기를 멈췄다면 지금이 바로 되돌릴 시점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짧은 접촉들이 사실은 당신의 뇌와 몸에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 일부입니다 라고 속삭여주는 강력한 생명유지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생기를 깨워주는 진짜 약.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빛과 한마디 인사 속에 숨어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사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 감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살아있음의 본질입니다. 2번, 과도한 조심과 비활동 80세를 넘기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몸을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다가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은 언제나 조심하자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심이 어느 순간부터 과해지기 시작하고 그 과한 조심이 몸과 마음을 서서히 멈추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쯤 계단에서 미끄러졌거나 횡단보도에서 중심을 잃을 뻔했던 기억, 무릎이 시큰하거나 어깨가 찌뿌듯한 아침, 그런 경험을 계기로 이젠 밖에 나가지 말자, 낮은 선반은 애들 불러서 꺼내달라 하자, 차 뒷좌석은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앞에만 타자 라는 식으로 행동 방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편히 쉬세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움직임 없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조심은 칭찬받고 움직임은 위험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힘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 다리나 팔의 근육뿐 아니라 몸의 균형 감각, 협응력 내면의 안정성까지도.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멈췄다고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원처럼 자꾸 손질하고 다듬어 주어야 살아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어듭니다. 기능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코어 근육입니다. 복부 깊숙한 곳의 근육들은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조차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을 몇 주만 사용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균형이 무너지고 걸음이 흔들리며 넘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면 또 더 움츠러들고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입니다. 서대문구에 사는 김진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82. 늘 저녁 무렵 홍제천 산책로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이후 그 산책을 끊으셨습니다. 다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놀람이 너무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론 저녁마다 TV 앞에만 앉아 계셨고 6개월 사이에 근육량이 4.5kg이나 줄었습니다. 다리가 힘없이 흔들리고 계단도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조심하라고 하셨지만 이미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약해서 걷지 못한 게 아닙니다. 걷지 않아서 약해진 것입니다. 물론 진짜 위험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손잡이를 잘 활용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집안의 장애물을 치우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과 위축은 다릅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것과 아예 삶을 접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혹시 요즘 나도 모르게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넘어질까, 혹시나 다칠까 하는 불안 때문에
일단 안 하는 쪽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걸까? 80세 이후의 삶은 단지 넘어지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걷고, 여전히 팔을 뻗고, 몸을 쓰는 것이야말로 몸과 뇌에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움직임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켜고 뇌를 깨어있게 하며 심장의 목적을 다시 불어넣습니다. 천천히라도 작게라도 계속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생명력이고 존재의 증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 빛이 흐트러뜨리는 수면의 시계. 우리 몸속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삶의 거의 모든 기능을 조용히 조율하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처럼 뛰지도 않고 알람처럼 울리지도 않지만 기분과 면역력 소화와 대사, 심지어 뇌가 밤마다 스스로를 회복하는 과정까지 섬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특히 80세를 넘긴 이후부터는 이 시계, 즉 생체 리듬이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생체 시계를 모르는 사이에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빛입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지 않고 밤에는 반대로 인공조명이나 화면 불빛에 너무 오래 노출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어느 날부터 오후 햇살 아래서 깜빡 졸기 시작하고 겨울철엔 바깥 나들이가 귀찮아지며 창문을 열지 않고 지내는 날이 늘어납니다. 저녁이면 자연스레 TV를 켜고 방 안 조명은 밤늦도록 환하게 켜져 있고 스마트폰은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은 점점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이 깨어있을 시간인지 잠들어야 할 시간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자연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의 밝은 햇빛은 뇌에 이제 깰 시간이야, 움직여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내고 저녁의 어둠은 뇌 속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밤에 전등과 화면 불빛을 계속 접하면 이 자연스러운 신호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잠들기 힘들어지고 자다가 자꾸 깨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멍한 상태가 반복됩니다.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거나 기억이 흐릿해지는 현상이 잦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순한 피로감에 그치지 않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뇌 기능도 점차 저하됩니다. 여기에 더해 80세 이후부터는 피부에서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햇빛 노출이 부족하면 뼈와 근육 면역 체계까지 약화되는 이중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구리시에 사는 84세의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함은 김화순 어르신.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방향 감각도 흐려지고 자꾸 멍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약을 바꾼 것도 없었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20분간 커튼을 활짝 열고 창가에 앉아 햇빛을 쐬고 밤에는 잠들기 1시간 전엔 모든 전자기기와 불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기억이 또렷해졌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약이 아니라 바로 빛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께서도 집안에 오래 머물며 커튼을 닫고 계신가요? 혹은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화면을 계속 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리듬을 되돌릴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한 한 빠르게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마당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베란다에 나가거나 창문을 활짝 열고 빛을 얼굴과 팔에 닿게 해보세요. 단 5분이라도 그 자연의 빛은 몸에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조명을 조금 어둡게 낮추고 텔레비전은 일찍 끄고 휴대폰은 잠시 멀리 두세요. 눈과 뇌가 어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리듬들은 단지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된 몸의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닳아서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몸은 조직의 혼란 속에서 늙어갑니다. 내부 시스템의 리듬이 깨질 때 세포와 장기 면역과 감정이 함께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그 리듬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 움직임과 휴식 낮과 밤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순간 몸은 우린 아직 살아있다고 응답합니다. 나이가 85이 넘었더라도 아직 내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햇살로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4번, 감정 억제로 인한 침묵된 상실. 80세를 넘긴 많은 어르신들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내면엔 누구도 쉽게 헤아릴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죽음, 형제자매의 떠남. 때로는 자식보다 먼저 보내야 했던 깊은 상실까지. 젊은 세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인생의 뒤편에서 쌓인 수많은 이별과 상실이 조용히 몸과 마음 어딘가에 고여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애도의 말을 건넬 수는 있어도 그 슬픔이 얼마나 오래 남고 얼마나 깊이 스며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어느 순간 슬픔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억눌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울음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속마음을 숨기며 살아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리는 것이죠. 이 나이쯤 되면 다 겪는 일이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그 아픔의 깊이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몸은 잊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슬픔도 흐르지 못한 눈물도 결국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시간과 함께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는 점점 더 깊이 침잠하며 몸의 면역력, 소화기능, 수면의 질, 심지어는 호르몬 균형까지 조용히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자주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잠을 자도 개운치 않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흔적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 보입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인사도 잘하고 병원에서도 별다른 병이 없다고 하니 다 괜찮은 줄 알죠. 하지만 어깨가 유난히 무겁고 한숨이 자주 나오고 내 안의 생기가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오래된 그리움이 말없이 눌러 앉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해 전 만난 분 중에 김성우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86세 부인과는 60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 먼저 떠나보낸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어르신은 눈물을 거의 흘리지 않으셨고 나는 괜찮습니다. 원래 좀 담담한 편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식욕이 급격히 떨어졌고 노인복지관도 더 이상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죠. 의사 선생님은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음이 아픈 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 고통은 극적인 경우에만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소리 없이 스며든 슬픔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신체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80 넘어서도 생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꼭 근육이 많은 것도 병원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마음을 통하는 구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친구일 수도 있고 일기를 쓰는 습관일 수도 있고 조용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앙 모임이나 상담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립습니다. 화가 납니다.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 그 말이 평가받지 않는 자리, 바로 그게 심장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숨을 쉴 수 있을 때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 곁에는 항상 그런 표현의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묻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 표현된 감정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눌러 담긴 감정은 결국 병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말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감정이 있다면 지금 그걸 꺼낼 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건 단지 마음의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마음은 감정을 너무 오래 참기만 하면 어느 순간 조용히 멈춰버립니다. 숨은 쉬고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웃고 있어도 내가 아닌 것 같은 하루. 그런 시간을 버티는 것이 인생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젠 마음도 함께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80 이후의 삶이 시작됩니다. 5번. 하루의 목적이 사라질 때 80세를 넘기고 나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수치도 괜찮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삶이 점점 평평해지고 하루하루가 고요하게 흘러가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그 속엔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하루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거창한 인생 철학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동기입니다. 예를 들면 햇빛이 강해지기 전에 마당에 물을 주는 일, 현관 앞을 기웃거리는 길고양이에게 밥 한 줌을 챙겨주는 일, 손녀에게 띄우는 짧은 편지 한 통, 혹은 헐거운 문고리를 고쳐놓는 그런 일들입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런 일들이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시간을 흐르게 하고 삶의 작은 박동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일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엔 친구들과 하던 바둑 모임이 사라졌고 매주 가던 성당이나 교회 모임도 어느새 멈췄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져서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고 무릎도 시큰거려서 봉사활동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엔 이젠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너집니다.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저녁이 와도 돌아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흐르고 또 하루가 반복되면서 삶의 색이 흐릿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정자 어르신, 올해로 88세입니다. 건강도 평범하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며 가족들과도 자주 왕래하지 않으시지만 누구보다 생기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늘 정해진 리듬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이면 교회 안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손편지를 쓰셨고, 목요일이면 소박한 미역국을 끓여 나눔 냉동팩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4시 창가에 앉아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흔드는 짧은 순간이 이 어르신의 하루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번쩍이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 일상이야말로 마음의 리듬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내가 아직 필요한 존재다 라는 신호를 받아야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어떤 대상이 나를 기다린다고 느끼는 순간 세포는 다시 움직이고 장기는 다시 일을 시작하며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반대로 내 존재가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스스로를 회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장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의미가 사라진 곳에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을 훌쩍 넘긴 후에도 활력을 잃지 않는 분들을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무언가 나만의 하루 중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화분 하나든 반려동물이든 기도문이든 전화 한 통이든 송글씨로 적는 일기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이 매일 반복된다는 점, 그리고 그 반복이 하루의 뼈대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그 안에 없는 것 같고, 눈을 떠도 기지개를 켤 이유가 없고, 밤이 와도 돌아볼 일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허무가 아닙니다. 몸이 다시 리듬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조를, 연결을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싶어 한다는 몸의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긴 생명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심장이 뛴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싶다고 느끼는가, 그 마음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열망, 계속 이어지고 싶은 마음, 여전히 연결되고 싶은 마음, 아직 의미 있고 싶다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를 80 너머로 데려가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영상의 끝에서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든을 넘기고 나서 급격히 쇠약해지는 이유는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병명이나 낙상 생일 같은 특정한 계기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소에 유지해오던 습관과 리듬 삶의 이유들이 조용히 천천히 사라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너무도 미세하고 서서히 찾아와서 어느 순간 안에서 무언가 희미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그런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듯 다시 되돌리는 것도 서서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밖으로 나가 한 번 걷는 것, 마트에서 스쳐가는 사람과 짧게 대화 나누는 것, 아침에 가볍게 몸을 한번 펴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구조와 연결 의미를 되찾기 위한 작은 실천 하나가 회복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예상 밖의 이유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어떤 내용이 유난히 익숙하고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나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작게나마 실천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중요한 건 나이가 드는 속도를 멈출 순 없어도
그 과정을 바꾸는 힘은 분명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용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삶의 리듬을 지키며 하루의 목적을 보호하고 내 감정을 솔직히 마주할 수 있다면 단지 여든을 넘기는 것을 넘어 그 이후의 삶도 충분히 내 뜻대로 깊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